네, 안녕하세요. 강한내 교실의 담임 선생님,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뇌 만성 피로, 무기력증, 두통, 어지럼증 이런 한의원을 많이 찾는 증세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루 생활의 패턴인데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하루에 몇 끼를 어떤 음식으로 드시는지, 커피나 차,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화장실은 얼마나 가고, 이 대소변을 볼 때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하루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가 왜 이런 증상이 생겨났는지 대부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는요, 이 생활 습관을 조금만 교정해도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패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활 습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교정하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대 여성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습니다. 두근거림, 어지럼증, 불면, 근육통이 주요 증상이었고요. 마른 체형에 혈압도 약간 낮은 편이었고, 그 외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영상이나 사진 등 모델 일도 직접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촬영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 체중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하루 일과를 보면 이분 말씀으로는 판매 요청이나 SNS 관련된 업무들이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몰려 있다 보니까 SNS 소통도 하다 보면 좀 늦게 자는 경우가 많다고, 보통 한 새벽 2시, 3시쯤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잠드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다가도 좀 깨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운동을 가서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것들을 하고 운동을 하는 중간에 혹은 운동 후에 단백질 음료로 영양을 섭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 저녁 시간대까지 일을 하는데 바쁜 경우가 많아서 이 과일 주스나 아니면 영양분이 함유된 음료 등을 드시면서 식사를 대용을 한다고 하셨고요. 이분은 이제 주말이라고 따로 쉬는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 평일 주말에 구분 없이 매일 일을 하다 보니 특별히 쉬는 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녁 시간 이후에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머리나 얼굴 쪽으로 열감이 올라오면서 화끈거리고, 이와 함께 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특히 월경 즈음에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밤늦게 일을 마치고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가슴 답답해지는 게 더 심해서 잠들기에 방해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증상 때문에 안정제나 수면 유도제 같은 약들도 처방받아서 먹어봤지만 이 컨디션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복용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하루 종일 목, 어깨가 무겁고 뭉치는데 특히 저녁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셨고요. 대변은 2, 3일에 한 번 꼴로 보는데 이 대변 보는 것도 편하지 않고 좀 화장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든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은 하루에 2, 3번 정도 별 이상 없이 본다고 하셨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음식을 먹으면 가슴에 얹힌 듯 답답한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하셔요. 속쓰림이나 가스가 차는 느낌도 들어서 이분이 뭔가 음식을 먹기보다는 음료를 마시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월경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주기가 불규칙적이지만 대략 한 21일 정도, 그리고 월경이 지속되는 기간은 7일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월경통이 심한 편이며 이 색도 진하고 덩어리도 많다고 하셨고요. 월경 중에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불량, 부종 이런 증상들도 동반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분의 생활 패턴을 들으면서 이분은 안 아프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여러 검사에서도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실제로 본인 말로도 일을 하면서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일과 휴식, 일상생활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든 쇼핑몰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밤 11시 이후에는 절대 보시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드렸고요. 또 최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휴일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완화하고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약을 처방해드리고 근육 긴장을 개선하는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병행했는데요.
2, 3주가 지나가면서 이분 두근거림은 거의 없어지셨고 수면이나 컨디션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 소화불량과 변비는 계속되었는데요. 혹시 이분의 생활 중에서 잘못된 점 눈치채신 점이 있을까요? 이분은 음식을 씹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음식을 먹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좀처럼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음료 형태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무언가를 씹는 이 저작 운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저작 운동이 감소되면요, 소화 효소 작용을 저하하고 소화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소화 기능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씹는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침 분비도 촉진이 되고 소화액도 많이 나오고 소화관의 운동성도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불편하시더라도 꼭 음식을 씹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소화에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영양분이 많고 부드러운 바나나, 고구마, 연두부, 토마토 이런 음식들을 먼저 드시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할 때 이때 이분께 고치법이라는 운동도 꼭 같이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고치, 치아를 두드린다는 뜻인데 간단합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서로 맞닥뜨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이 동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침 분비,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 운동 전 스트레칭 할 때뿐만 아니라 시간 나면, 생각나면 항상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의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분의 소화불량, 변비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여전히 바쁘고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종종 속이 안 좋거나 근육통 때문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는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도 개선이 될 만큼 기초 체력도 올라오시고 평균적인 컨디션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단백질 음료 등 여러 기능성 음료들이 개발되면서 음식을 씹는 행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저작 운동을 통해 소화 기능이 강화되고 더불어 신체적인 컨디션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씹는 운동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뇌 교실의 한의사 강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뇌